만약에 지금 나한테 24살인 뭐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24살인 동생이 와서 언니 나 결혼하려고 라고 얘기하면 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치. 야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우리가 했잖아. 오이. 오늘은 좀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어리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2030 세대들이 충분히 공감할 이유를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우리는 20대 중반이야. 그치? 직업으로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뛰고 있고,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꼈던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지. 그치.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다 프리랜서인 친구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는 어쨌든 돈에 대한 그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서. 근데 그거는 프리랜서가 아닌 직장인들도 결혼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일생에서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많은 막 미디어나 뭐 주위 어른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색안경부터 껴버리는 현상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못해도 5천 뭐 1억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결혼을 선택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근데 5천에서 1억이라는 게 사실 결혼을 결심하는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 요즘은 후반, 30대 초중반 이렇게까지 되잖아. 근데 그 나이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우리는 더더욱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더더욱 힘들 테고, 그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5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지. 나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확실히 어려움을 우리도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나는 이게 제일 컸어. 내 커리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도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그래야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그럼 난 바다를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남편이랑 같이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그땐 음악하는 사람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 이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야. 새벽마다 갑자기 바다 보러 간다고 나가. 이게 이해가 될까? 쉽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평생 결혼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나도 또 동일한 마음이었어. 특히 이제 밤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직장인의 아내를 뒀다면 자야 될 시간에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또 그거는 그거대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쉽진 않았겠지. 그치. 그런 커리어도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일에 대한 욕심이 서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결혼하지 못할 이유였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제도적인 그런 불편함. 나는 되게 한국 유교 문화에 좀 이단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막 그렇게 허례허식 막 챙기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막 그런 제도들 있잖아.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막 내가 우리 엄마 챙기기도 힘들고 그것도 잘 못하는 불효자인데 이제 상대방이 생기면 그분들 집에 문화가 있을 거고 그분들 집만의 어떤 그런 예의에 대한 정도가 있을 텐데 난 사실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싶었거든. 결혼식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기도 하고 또 현도가 그 결혼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스스로 불만이 많았지.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하겠구나도 이것 나한테는 이유였어. 그치. 그러고 난 이게 좀 핵심적이었어. 우리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핵심이 우리는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나이였잖아. 그치. 심지어 현도는 사회에 입문하기도 전이었잖아. 왜냐면 결혼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24살, 5살 이때였고 군대 있을 때 얘기했었지.
그때 몇 살이었지? 24세 얘기했었는데 응. 아직도 생생해. 내 상병 때쯤이었어. 갑자기 면회를 매주 와주니까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현도야, 근데 우리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아 그 생각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많은 생각이 있었지. 결혼하면 일단 돈은 그리고 나는 아직 학생이고 전역하고 나면 복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이 되나? 이 생각이 진짜 많았지. 사실 어떻게 보면 24살에 결혼 얘기를 한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24살인 뭐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24살인 동생이 와서 언니 나 결혼하려고 라고 얘기하면 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치. 야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우리가 했잖아. 그치.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막 계획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막 그렇다고 막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결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세금 제도나 이런 필요한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진짜.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사회 초년생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 이게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라기보단 지금 그걸 결정할 시기는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이거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중요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치. 요즘 더 그런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사회가 좀 더 개인화되고 있고 난 코로나 시기로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게 되게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원래 파워 집순이고 현도도 파워 집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침해받는다는 얘기를 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나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뭐 나는 결혼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실들을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색안경이 생겨버리는 거야. 난 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이 얘기를 대부분은 남자들이 더 많이 했어. 왜냐면은 즐길 수 있는 문화, 좋은 즐거운 문화 중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로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치. 거기서 제약이 생겨버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이제 서로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없었다. 나는 24살 그리고 25살 25살 때부터 작년이랑 올해는 심지어 오디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감정 소모도 많이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똑같은 생각이 나 역시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우리는 지금 결혼을 못해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공감하시지. 직장을 다니고 우리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뛰는 만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도 나는 우리한테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오면 넉다운이 되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지. 내일을 준비하기 바쁘고. 그치, 맞아.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 사실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결혼에 대한 편견이었어, 결국엔. 왜냐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를 하면 누군간 자랑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입을 닫더라고. 그냥 자기들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부부들을 내가 보기 시작한 거야.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하려는 행복에 대한 주제라는 이야기가 되게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어느 사람들은 우리 영상을 보고 너네는 이제 갓 몇 개월 차 된 신혼이니까 행복하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들 수 있는 게 뭐 막 몇십 년 된 부부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워너비하는 그런 노부부들이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이런 거 되게 우리 워너비로 생각하잖아. 그치. 워너비로 생각한다는 건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분명히 찾아보면 있고 분명히 생각하면 있어. 근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로 이미 편견을 만들어 버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불행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불행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라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핑계를 찾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정말 그래도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좀 나누고 싶었던 건 이런 편견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치. 오히려 이런 편견들이 있어서 더 감사함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 맞아. 그것도 있지. 이렇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네? 은일이는 그렇지 않네? 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된 것도 있어서 더 감사함이 배로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다음 편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치. 이거 사실 재밌지. 이거 굉장한 재밌지. 노하우거든. 그치.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그치. 그치.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는 심지어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결혼을 해결해야 됐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군대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내 생각. 이거 솔직히 좀 얘기해야 돼. 알겠어. 쉽지 않지. 그래서 다음 편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컨텐츠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지를 나눠주면은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좀 색안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야.